오늘은 소개해 주실 때 잘생긴이라고 소개를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섭한. 아, 우리가 홈테크라고 하면은요, 집에서 사용하는 주방 아니면 홈에 쓰는 기구, 예, 기구인데, 기구가 저희가 홈테크 군에 들어가는 게 칼, 인덕션, 그리고 퀸, 정수기, 청정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칼을 이야기를 할까 그러다가 제가 칼을 살짝 빼놨거든요. 근데 칼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아, 우리가 옛날에 어머님이 쓰셨던 그 저기 뭐야 노쇠처럼 생긴 칼 혹시 기억하세요? 맨날 어머니가 저 시켰어요. 숫돌 가르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날이 잘 안 쓰더라고. 근데 그거는 보면 앞에 있는 칼날에 뒤에 뾰족하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나무에다 박아. 그래서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떨어뜨리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꽂혀요. 잘못하면 발등 찍히죠. 발등 찍히고 굉장히 잘 무뎌요. 무디는 이유가 쇠의 품질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는 많이 좋아지긴 했죠. 뭐 티타늄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쇠의 품질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칼이요, 위생적으로 문제가 많은 건 아시죠? 쇠가 녹아나요. 예, 그러니까 칼 그러면 소금물에 담가놔도 녹이 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가장 청결하겠죠. 또 하나가 안전도라든가, 그리고 칼이 가벼우면은요 칼질이 안 돼. 그리고 칼이 무디면 손이 비어요. 그죠? 그러니까 칼이 잘 들어야 되고 무게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퀵 같은 그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무게 중심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데도 손에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담가놔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가위도 그래요. 가위가 이게 저희 어머니를 처음에 드렸더니만 가위가 이게 분해가 되잖아요. 아주 그걸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왜 자꾸 떨어지냐고. 설거지통에 담가 놓으면 떨어진다고. 근데 그 사용법을 알려드리니까 지금은 그거를 잘 쓰세요. 잘 쓰시는데, 물론 이제 크다란 거 자를 때, 큰 가위가 필요할 때는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는데 나머지는 너무 잘 쓰세요. 잘못하면 손가락 잘려요. 그거 닭뼈 자를 때 툭툭 잘 잘리잖아요. 그거 말고도 활용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거를 얘기했더니 제가 아는 어떤 인간이 낚시를 가시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세요. 그거 다 돼요. 생선 뼈 다듬는 거부터 그 뒤에 드라이버 때문에 웬만한 게 다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가시거든. 낚시용이 아니야. 집에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방으로 넘어가면, 주방에서 우리가 가열을 해서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가열해서 요리를 할 때 이렇게 대부분의 집에서는요 가스불을 써요. 가스불을 쓰면, 자, 가스가 공급이 되잖아요. 공급이 돼서 공기랑 만나요. 공기랑 만나가지고 공기랑 만날 때 일단 에너지가 한번 뺏겨요. 그리고 그 공기랑 만나서 산소가 만난 다음에 탄소 가스가 발생을 해요. 가스가 만났으니까 태워지니까 당연히 산소가스가 발생하죠. 얘들은 무거워요. 바닥에 가라앉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안 공기의 질이 많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가열되면서 탄 것 때문에 주부들의 폐가 많이 위험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조리기구가 가열이 되는데 조리기구가 가열되는 과정에서 공기가 가열돼요. 그리고 조리기구 가열된 다음에 음식물이 가열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공급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음식물이 가열될 때는요 한 50에서 70밖에 안 남아요. 물론 조리기구에 따라서, 불꽃에 따라서는 좀 달라지니까 50, 70이라고 말씀드리지만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 에너지가 바로 조리물을 가열시킬 수 있다면 좋겠죠. 그 방식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전자레인지예요. 에너지를 줘서 조리물을 바로 가열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파장으로 가열시킬 때는 또 문제가 발생하죠. 성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가 그 뭔가 조리를 하는 거를 좀 피해라 라고 하는 게 성질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내가 이거 왜 안 바꿨지? 인덕션이 있어요. 인덕션이 지금 2가 있어요. 이렇게 2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코어 방식이에요. 자기장으로, 그러니까 전기로 모터를 돌려요. 근데 모터에 붙어있는 마그네틱 코어가 돌아가요. 코어가 돌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전기적인 저항이 생겨서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 에너지가 그 위에 있는 퀸을 바로 가열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공기를 가열시키지가 않아요. 그 방식이 이거예요. 마그네틱 코어를 돌렸을 때 떨어져 있는 쇠가 직접 가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통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올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인덕션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저희 퀸이죠. 퀸 같은 경우에 이렇게 풀 세트로 구매가 가능해요. 물론 저도 처음에는 풀 세트로 구매하는 게 좋은 건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혼자 사는데, 제가 총각 때 혼자 사는데 이게 풀 세트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누가 저한테 이런 걸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로 밥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조그만 소스팬, 대형 소스팬, 왜? 국 끓여야 되니까. 그리고 뭐 삼겹살 꺼먹고 하려고 대형 그 프라이팬을 샀어요. 그리고 인덕션을 안 샀어요. 가스불로 아주 요만하게, 진짜 요만하게 해야 돼요. 불꽃이 말랑말랑 보일랑 말랑 이렇게 요리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이렇게 풀 세트로 사면 조그만한 게 소스팬이 공짜야.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더 해보면 되는데 더 해보지를 않은 거야. 저도 좀 얘가 띨띨 맞은가 봐요. 그랬는데 얘가 최적화되어 있다는 게 요거예요. 안에 자성 스테인리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알루미늄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열전도가 되게 빨라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요 조리기구로서 적합한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뭐가 있죠? 알루미늄이 녹이 슬어요? 알츠하이머스 치매에 치명적인, 그쵸? 예, 그 노란 거가 알루미늄 만든 거잖아요. 가면 무지 빨라요. 가벼워요, 싸요. 그런데 코팅을 시켜놨죠? 코팅 시켜놓은 걸 우리가 또 두들기잖아. 뭐 앤티카라고 두들기는 건지 두들겨가지고 그 코팅을 벗겨놓으면요 알루미늄이 녹아나요.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명적인 원인이 돼요. 여성 호르몬에도 많은 원인을 줘요. 그래서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노출되면 안 돼요. 노출되면 안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밖에 스테인리스로 쌓여 있어요. 근데 이게 18-8 스테인리스가 뭐냐면 수술할 때 메스의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메스 같은 경우에는 녹이 슬어도 안 되고 강도가 좋아야 돼.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칼만 주면 사슴이건 소건 다 잡아요. 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 분해를 다 해요 저는. 근데 분해를 할 때 칼이 안 들잖아요. 엄청 힘들어요. 칼이 잘 들어야 돼요. 칼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칼이 잘 들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그 기름기라든가 이런 게 안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뼈와 뼈 사이, 근육과 근육 사이를 칼이 지나갈 수가 있어. 그럼 잘 들어야겠죠. 얘가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메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염물질을 흡착을 해요. 중금속을 흡착을 해요. 그래서 수술할 때 그 메스를 쓰는 거예요. 중금속 흡착 기능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다 그걸 왜 넣느냐? 우리가 조리물을 가열을 할 때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요 어쩔 수 없이 거기 중금속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요리를 해서 내가 먹으면 안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얘가 흡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리에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접시에다 이렇게 덜으면 중금속이 냄비가 흡착하고 있는 거야. 그럼 냄비를 닦아내면 되는 거죠.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한 냄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 하지 않아. 저는 처음에 이게 기절할 만한 가격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방기구를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비싸다 싸다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게 이거니까 그것만 샀거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가격을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7,000원짜리 후라이팬을 사 쓰시다가 28,000원짜리를 살려고 그러니까 기절할 가격이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잡채를 해드리고 뭐하고 했어요. 어머니가 만든 잡채랑 제가 만든 잡채가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지금도 제가 어머니가 만든 잡채를 잘 안 먹어요. 어머니가 만든 김치 너무 맛있어. 잡채는 맛이 없어. 왜? 느끼해. 근데 안 느끼하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저수분 요리가 되고요. 그릴 기능도 되고 튀김 기능도 되고 오븐 기능도 되고 다 측정이 되고 저유리가 돼요. 잡채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아줌마들 아시잖아. 볶고 넣어서 양념해. 그쵸? 저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뭐 조금 복잡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저는 복잡하게 싫어해. 그래서 그냥 다 집어넣어요. 예, 처음에는 다 집어넣을 때 제가 실수했어요. 뭘 실수했냐면 부추를 넣었는데 시금치가 없길래 부추를 같이 다 넣었어. 그랬더니 부추가 떡이 되더구만. 몰랐잖아 제가. 그러니까 넣는 재료만 물어보고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린 거야. 그랬는데 떡이 돼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엄마 왜 부추가 떡이 되지? 뭐 했는데 잡채. 또 같이 엄마도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안 써봤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해봤어요. 부추를 나중에 양념할 때 올리니까 딱 맞더구만. 한꺼번에 다 때려 넣고서는 그냥 저는 하거든요. 그리고
양념은 제 맛보다 엄마 손맛이 더 좋아.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잡채를 하게 되면은요, 제가 올려요. 올려놓고 양념 다 끄내라고 그래요. 양념 다 끄내라고 그러고 제가 양념 안 해요. 그 아줌마 시켜요. 그게 더 맛있어. 양념은. 근데 느끼하지가 않아. 왜? 볶질 않아서. 저유 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볶질 않아가지고 저수분 요리가 가능해서. 그 다음에 특징들이거든요. 저수 요리, 저유 요리, 저열 요리. 요것 때문에 오븐이 되는데 오븐 기능을 할 때요. 특징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 수봉 현상이거든요. 근데 수봉 현상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따그락 걸린 다음에 돌려보고 이제 줄여도 되나? 그러고 그 다음에 줄여요. 안 그래요. 금방 일어나거든요. 따그락 거리는 그 순간 바로 줄여줘야 돼요. 따그락하기 전에 줄여주면 더 좋거든요. 그럼 얘가 또 특징이 뭐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계란도 삶고 수육도 하고 고구마도 삶은 거거든요. 이건 고구마 삶은 거예요. 고구마 구울 줄 아세요? 여기다가 고구마를 삶을 때는요, 그 고구마를 닦잖아, 흙을. 그래가지고 그냥 넣어. 물기 있는 채로 삶아줘요. 네. 근데 물기를 닦아. 바닥에 지저분하면 이제 싫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제 종이 오일을 까는데 물기를 닦아서 넣어. 구워줘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걸로 제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생전 처음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뭔 소리냐면 생크림 케이크를. 나 생크림 내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누구 생일이 두 분이 같이 겹쳐가지고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었거든요. 너무 쉬워. 그냥 지가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어냈잖아. 그럼 생크림만 만들어가지고 그냥 바르면 되잖아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수육을 하면은요, 수육의 냄새가 안 나요. 제가 생선 요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김치찌개를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꽁치 들어간 김치찌개를 안 먹어요. 비린내가 싫어가지고. 산골 촌놈이 비린내 싫어하겠지. 근데 수육도요, 잘못하면 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름기는 물에 들어가서 요리가 되면 비린내가 나요. 근데 얘는 비린내가 안 난다. 그러니까는 수육을 할 때 뭐 커피 넣고 생강 넣고 마늘 넣고 뭐 이런 짓을 전혀 안 해도 맛있어요. 그쵸? 굉장히, 예, 안 나요. 그게 물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 생선을 같이 넣어도 냄새가 안 섞이잖아. 그게 물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계란을 삶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란 삶을 때 깨지는 게 나오는 것도 역삼투압으로, 그러니까 삼투압 기능으로 계란에 있는 안에 그 염분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그럴 수도 해요. 그래서 소금 막 넣잖아요. 그래도 깨지잖아. 왜 깨지게 해요, 그거? 물이 끓으면서 계란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그런 것도 없잖아. 그리고 그렇게 삶아 놓으면 계란에 소금 찍어 먹어야 돼요. 얘는 안 찍잖아요. 왜냐면은 삼투압 기능이 안 일어나. 물에 안 담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나와 버리니까. 보기만 해도 이쁘죠? 저는 지금 진짜로 보기만 해도 이뻐요. 저는 이거 갖고 별짓을 다 하거든. 그러니까 요리스쿨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레시피를 다 봐요. 보고서는 요거는 간단하다. 들어가는 재료가 복잡하면은 살림살이가 풍족하지 않잖아. 혼자서는 뭘 이렇게 많겠어요. 그럼 재료가 간단하다 그러면 그냥 해버리는 거야. 별거 있어요.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요리에 대한 기본 원칙만 지키면 다 돼요. 근데 그렇게 요리를 할 때요, 드럼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좋자고 만드는 데다 드럼물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물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물을 먹어야 돼요. 좋은 물의 조건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용존산소량이 많은 물, 그 다음에 인체 해로운 유기무기 화합물이 없어야 되고, 녹이라든가 물때 침전물이 없어야 되고, 미네랄이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맛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pH 7에서 8 정도의 약 알칼리여야 되는데, 이 약 알칼리 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pH 7에서 8 정도의 약 알칼리가 되려면은요, 물 속에 미네랄이 있으면 그 미네랄의 전해질 성분 때문에 약 알칼리가 돼요. 자동으로. 그리고 그 미네랄은 내가 먹었을 때 소화효소를 촉진시켜줘요. 물이 맛이 있어요. 달아요. 지방마다 조금씩 다 차르지만. 그런데 약 알칼리가 소화 기능을 촉진시킨다고 해서 알칼리수를 전기분해로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약 알칼리로 못 만들어져요. 8.4 이상의 강알칼리가 만들어져요. 그럼 그 강알칼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 들어가서 위산을 중화시켜버려요. 처음에는요, 그걸 먹으면 되게 편해요. 알칼리수를 처음에 먹잖아요.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강산으로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중화시켜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위산이 좀 약하신 분들 자기가 위가 튼튼한 줄 알아. 위산이 튼튼한 게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물 말아 먹으면 편하다고 그러거든요. 물 말아 먹는 거는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랬어요. 식사하시고 나가면 꺽꺽 그러고 다니시는 거야. 그게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 습관이 그거세요. 말아먹는 거야 그냥. 소화 안 돼요. 다 망가져요. 장기가. 그 짓이 일어나요. 처음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알칼리수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차라리 수돗물 드세요. 그걸 드시려면. 그 다음에 수돗물 오염에 대해서 이런 신문 자료들이 가끔 나와요. 왜 가끔 나오냐면 정부에서 하는 일이에요. 거다 실제로 수돗물은 좋아요. 근데 우리가 수돗물이 우리 집에 공급되는 과정이 문제거든요. 목포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오염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이런 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암모니아가 뭐죠 이게? 암모니아 가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퍼셋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그게 거기 왜 들어갔냐고. 배관이 오래되면서 녹슬어가지고 천공이 나는 거거든요. 천공이 나면 물의 수압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갔다가 또 많이 쓰면 땡겨 들어왔다가, 그러니까 밖에 있는 오염물질과 일반적인 오염물질과 수도관 안에 있는 물과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럼 당연히 오염이 되겠죠. 그리고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면은요, 그 염소 체크가 잘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안 나와요? 좋은 걸까요? 염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상수원에서 그 취수를 해가지고 정수를 해서 우리 가정에 올 때 굉장히 깨끗한 물을 보냈잖아. 그러면은 그게 오는 과정에서 그런 오염이 일어나니까 그 오염을 최소화시키려고 염소를 넣어놓는 거야. 소독도 해주고 좀 막아주라고. 그러면은 걔가 끝까지 보존이 됐다. 좋은 물이에요. 하지만 그걸 먹으면 안 돼. 왜냐하면 옛날에 그 하이 히틀러 하시는 걔들이 죽일 때 썼던 거예요. 염소가스가.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그게 또 항암제로 쓰여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필요해. 그러니까 그걸 제거시키고 먹는 거예요. 그래야겠죠. 근데 이미 오다가 제거가 됐다? 왜 제거됐을까? 어딘가에 가서 흡착되고 쓰였다는 소리잖아요. 어딘가에 쓰였을까? 오염이 심했다는 소리예요. 제가 지난달에 여기가 물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날 데모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딸까 그러다가 딸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깜빡하고 안 땄어요. 데모 끝나고 깠어요 저걸. 왜 그걸 딸까 그랬냐면 수도꼭다리에요. 물대에 코 같은 게 막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에. 그럼 이일 때는요? 여기에 반포에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상수도관 공사하는 거 보신 분들 거의 안 계세요. 이 얘기는 30년 이상 넘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건물에 물탱크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렇게 해서 더 더러운 물이 와서 고여있다가 내려오면 그게 안 생길 수가 없죠. 여기 필터가 빨리 닳아요. 많이 써서도 그렇겠지만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면 저희 동네는 설마 깨끗하겠지. 그쵸? 설마 깨끗할 거예요. 그래도 생수라는 거를 먹어요. 왜? 편해. 그리고 그냥 물 먹기에는 뭔가. 그리고 냄새도 나. 그 제거시킬 방법도 몰라. 그리고 염소가요. 아토피인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 아세요? 아토피인들 샤워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샤워의 그 수압에 염소가 더 활성화돼요. 따뜻한 물이 더 활성화돼요. 샤워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물 받아가지고 염소를 희산시켜야 되는 희산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아세로시를 깨가지고 집어넣어. 팍 희산돼 버려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가 옷을 거기다가 한 거예요. 그럼 옷에 붙어버려요. 좋겠지. 옷에 붙은 걸 또 입힌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내 옷 갖다 해야 돼. 내 옷 갖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토피인 애들은 목욕을 시킬 때 반드시 물 받아서 해야 돼. 근데 어떤 뭐 생수를 먹어요. 이게 기름값보다 비싸요. 기름 1리터에 지금 얼마죠? 1,300원. 아, 1,500원이에요. 아, 제가 가난해서 차가 없나? 저 가스차라서 그래요. 근데 요즘에 수입되는 그것들이 500ml 한 병에 2,000원대 넘어가요. 2,000원대 넘어가는데 뭐 원가 얼마 하겠어요. 유통비랑 병값이지. 그죠? 근데 얘가 굉장히 좋은 점이 있어요. 싸요. 편해요. 아무나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어. 사 먹을 수 있는데 가격을 보면은요, 천차만별이에요. 어차피 같은 물이에요. 저희 동네가 시골 깡촌이에요. 전동과 이 천안과 조치원과 병천과 사이에 끼어 있는 산골 동네예요. 저희 동네에 그 상수회사가 2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가는 브랜드가 4개예요. 뭐 크리스탈도 거기서 나가고 다 거기서 나가요. 크리스탈 싸요. 근데 왜 똑같은 데서 나가면서 어디 건 싸고 어디 건 비쌀까요? 근데 문제가 병이에요. 이게 유리병일까요? 네, PP 재질이죠. PP 재질은요, 햇빛에 노출되면 포르말데이가 많이 나와요. 발암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죠? 그리고
햇빛에 노출되어서 유통되고 뭐 하는데, 아니 하다못해 요즘 같은 때요 물 떠놓으면은요 반나절이면 물 쉬어요. 근데 어떻게 유통기한이 6개월이 가지? 브랜드 있는 건 1년이 왜 가지? 브랜드 약한 건 6개월이고요. 브랜드 있는 건 1년이고요. 브랜드 없는 거는요 3개월이에요 유통기한이. 어떻게 물의 유통기한이 그렇게 있지? 왜 안 실까? 뭔 짓이 있겠죠. 예. 근데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어떻게 해요? 생수 차 보셨죠? 예, 이상하게 막 도댕겨요. 그리고 이제 아저씨들이 뭐 집에 그 생수 같은 거 시키면은 장갑 새카만 걸로 이렇게 들고 오시잖아. 꽃다리를. 그걸 깨끗하게 닦아서 꽂으시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또 하나가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이걸 지난주에 찍은 거거든요. 저기 병천 옆에 있는 신계리라는 데 찍은 거예요. 독립기념관 갔다가 말 타러 갔다가. 바깥에 이러고 있잖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야적되는 게 거기서만 잠깐 그럴까요? 네,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햇빛에 노출되면은 계속 발암 물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니까 암습한 곳에 보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이렇게 용감하신 분들 많진 않아요. 약수 많진 않아요. 그래도 약수라고 떨어가시는 분들 지금도 계세요. 예. 근데 그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은요. 진짜로 우리 그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서 더 산으로 더 들어가요. 우리 집만 있어요. 물이 솟아나요. 우리 집만 있었어요. 진짜로 한참 가야 됐었어요. 거기서 물 떠가지고 먹으면은요 맛있어요. 우리 동네가 오염이 그나마 덜 됐거든요. 덜 됐는데 요즘에 약수터 어디를 가세요? 뭐 그렇게 깡촌으로 가시나요? 하다못해 부천 예를 들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시청이 있어요. 시청이 한복판에 있겠죠. 시청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요. 큰 대로랑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데 시청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약수터가 있어요. 그 약수터가 아니죠. 근데 거기서 물을 떠간다? 예, 근데 물을 떠가는데 공원 관리하는 주사가 부천 같은 경우 공원이요 200개가 넘어가. 공원 200개가 넘어가도 공원에 약수터가 있는 데도 많아요. 공원 관리하는 사람 한 명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다 체크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체크를 다 못해요. 하지만 그 사무실이 거기 있으니까 체크가 된 거야. 눈에 보이는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았어요. 먹지 말라고. 검사 결과 날 때까지 먹지 말라고 막았어요. 검사가 금방 안 나와요. 막았는데 주민들이 난리가 거예요. 어디 약수터를 막았다고. 항의해가지고 주사급이 무슨 힘이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뿜어냈잖아요. 이틀 밤낮을. 그러고선 오픈했거든요. 그렇게 용감하신 분들 계세요. 용감원들이 계시니까는 자꾸 이런 뉴스가 나와. 약수터 좀 제발 좀 이용하지 말라고. 거기서 오염물질 나온다고. 그잖아. 지난 주말에 등산 갔다 오셨잖아요. 산에 가셔가지고 오줌 누르셨잖아. 거기 다 글로 들어간다니까 약수터로. 침출돼서. 그런데 이거는 남한산성 거예요. 남한산성 건데 여기 보면 적합이라고 돼 있어요. 적합이라고 나오려면 취수해서 검사해서 결과 받아서 붙여야 되죠. 여기 보면 절대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거 먹으려는겨 말래는겨. 그러니까 위장이 튼튼하면 먹으면 돼요. 예, 뭐 빨리 이렇게 그 집에 계시는 분이 밉다. 예, 미우면 떠다가 이렇게 항상 비치해 주세요. 드시라고. 근데 이제 가정에 공급되는 물의 오염원이네. 이런 게 있어요. 납, 미생물, 녹미립자, 비닐클로라이드, 산화용소 살충제. 자, 비닐클로라이드 부분에서 잠깐 집으면 뭐 납이라든가 미생물은 이미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냐면 이게요. 예전에는 집을 지으면 다 파이프를 썼어요. 근데 동파이프는 비싸서 그나마 좀 싸게 할 때는요 일반 철파이프 썼어요. 그것도 그 정품이 있고요 B품이 있어요. 용접을 딱 해보면은요 B품 그만 뻥 나버려요. 용접 기술이 없으면 그냥 빵 나요. 근데 그런 걸 썼어요. 좀 싸게. 그나마 쇠였어. 근데 요즘에는요 어떻게 해줘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두부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뚝딱뚝딱 쫙 올라가는. 그런데 뭐 쓸 것 같아요? 요즘에 싸게 급하게 짓는 빌라들 뭐 쓸 것 같아요? 하얀 PVC 파이프 써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비닐클로라이드거든요. 제가 사슴을 키웠었어요. 사슴장에 맨날 물을 주기가 해서 제가 이 PVC 파이프를 가지고 시공을 했어요. 전체를 시공을 해가지고 위에 매달려서 막 시공을 해가지고 밑에서 이제 틀뭉이야 바로 나오게. 이놈에게 5월달 넘어가니까요 물때가 끼기 시작을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더라고요. 계속 막혀 막. 근데 집에서 그거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일까? 우리 집만 쓰는 거 아니고요.
거기다가 그나마 숨어 있잖아. 벽 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보이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많은 양 나오는 거 아니고. 근데 비닐 클로라이드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산화운수 살충제가 들어있어요. 기존에 아메이가 그 특허가 몇 개가 있었어요. 정수기 관련해서. 그 중에서 뭐 심미적인 원이라든가 뭐 맛이라든가 탁도라든가 있었어요. 거기 하나가 추가됐어요. NSF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게 뭐? 약. 약에 대한 거 인정했잖아요. 402번이. 자, 그러면 새로 인증 받은 거예요? 아메이 정수기가 옛날 건 안 좋고 지금 건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옛날 것랑 지금 거 똑같은 거야. 법의 규제가 더 강화된 거예요. 근데 강화됐는데 그걸 통과한 유일한 정수기가 이스프링밖에 없어요. 자부심을 가질만 해요. 자, 보면 요런 이제 관으로 우리 집에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되려면 20년 이상은 돼야겠죠. 이 정도까지는. 근데 솔직히 3년만 돼도요. 녹 쫙 껴요. 3년만 돼도 녹 쫙 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집을 이사 갈 때 항상 하는 게 뭐예요? 물 열어보잖아. 물 잘 나오나, 수압 좋은가. 이게요, 수압이 약하면 불편하니까 열어본 거거든? 근데 왜 약해졌을까, 이게? 예, 막혀가지고. 직경이 반으로 줄여버리면은요, 수압은 8배 올라가요. 그러니까 8분의 1만큼밖에 물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서는 집에 공급되죠. 옛날에는 이렇게 다 노출시켰어요. 햇빛에 봐 따뜻해지죠. 그래서 여름에 물을 먹으면 이게 물이 시원한 걸로 목욕하고 싶은데요. 시원한 물이 안 나오잖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 따뜻해서 좋겠죠. 물을 아주 그냥 탈탈탈탈 해가지고 미생물을 그냥 모아 먹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 안 보이잖아 이거. 시공을 할 때 요즘에는 법규로 쌓 있어요. 콘크리트가 쌓 있어요. 그래서 건물에 보면 계단실 옆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삐쭉 올라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거예요. 이 탱크 다 있어요. 그리고 조금 된다 그러면 높다 그러면 탱크를 올려놓으면 하중이 눌리니까 밑에다 놓고 모터로 쏴요. 밑에다가 모아놓고. 왜 그걸 알게 되냐면 분명히 공지가 붙잖아. 아침 8시부터 단수됩니다. 8시에 땡 끊기던가요? 안 끊겨요. 물이 나와. 왜 나오지? 단수됐는데? 뭐에 있던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였는 게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요런 조그만 간으로 들어와요. 클로라이드 간이라든가 이런 파이프 간으로. 우리가 먹게 되니까 자꾸 모 정수기 회사에서 이걸 얘기했어요. 나쁘다고 얘기해가지고 걔들이 팔아먹은 게 있어요. 근데 요 사진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겨울에 얼었어. 겨울에 얼어가지고요 녹였어요. 물이 안 나와. 갑자기 빵 터지는데요. 이거보다 더 심했어요. 완전 빨갛게 나오는 거. 놀래가지고 세탁기 짱구고 정수기 짱구고 세면대랑 싱크대랑 막 다 열었어요. 한참 열다가 어머 찍자. 그래가지고 찍은 거거든. 평소에 이거요 조금씩 나오니까 모르셨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물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끓여 먹잖아. 그죠? 이게 보린물이요 녹물이요. 끓인다고 해가지고 녹이 날아가지 않아요. 미생물 죽일 수 있어요. 20분 이상 끓이면. 그리고 사람들이 알뜰하잖아요. 보리차를 어떻게 넣어요? 끓일 때 넣어가지고 먹을 때까지 두잖아요. 자, 보리차도 탄소예요. 특징이 있어요. 오염물질을 흡착해요. 그 기능을 오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오버하면 어떻게 된다요? 다시 뱉어요. 그러니까 보리차를 끓이시려면 물을 팔팔팔 끓여서 보리차를 티백을 넣고 약간 오랬을 때 빼야 돼요. 근데 팔팔팔팔팔 알뜰하시게 끓이시잖아. 다시 그대로 먹어요. 어차피 중금속은 끓인다고 해결도 안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끓이시면은요 용존산소량은 없어요. 우리가 호흡을 산소 공급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물로도 하고요 피부로도 해요. 그걸 막아버리는 거야. 자, 역삼탑방식 정수기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얘들이 홍보를 많이 했어요. 정수기 필요하다고. 정수기 필요하다고. 정수기 필요하다고. 정수기 필요하다고 많이 했는데 얘들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싹 걸러내요. 왜냐하면 나쁜 거 걸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까지 걸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술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만약에 이게 사람이 이게 선별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다 귀찮은 것 같아. 그럼 싹 안 만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별을 못 하는 거죠. 딱 그런 짓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을 걸러놨어요.
그리고 미네랄을 걸러놓고 그러면 맛이 없어지거든요. 증류수 먹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냐면은 뜨겁게나 차갑게 만들어놔요. 제가 소주를 못 먹거든요. 왜 먹으면 차가운 걸 싫어해. 소주를 차갑게 먹어야 되잖아. 차갑게 먹으면 사람들이 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탄수화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야. 근데 차갑게 먹으면 그 특유의 쓴맛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입이 마비가 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입술에 남아있는 그 탄수화물 기운 때문에 달게 느껴지는 거거든. 근데 저는 차갑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시켜 먹잖아요. 그냥 꺼내놓고. 그러면은 거기다 또 입에 돌리는 습관이 있어. 이게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거야? 쓰기만 한 거를. 그러니까 물을 제가 찬물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얘를 못 먹어요. 이걸 딱 먹잖아요. 녹냄새, 곰팡이 냄새 다 나요. 근데 차갑게 해가지고 한 모금 딱 넘기면 입을 딱 하는데요.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래서 뜨겁게 차갑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놓고 뭐라고 그래요? 편리하다. 네, 편리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만들려면은요. 일단 이 방식은 가압 펌프로 쏴야 돼요. 모타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컵 먹으려면 4컵 반을 버려야 돼. 계속 돌아가요. 모타 압력 세겠죠. 전기세 들어가겠죠. 거기다가 가열시켜 놓고 있어요. 아니 계속 저 포트를 끓여놓고 있는 거야. 다리미는 전기세 많이 먹는다고 얼른 뽑으라고 그러면서 그건 왜 꽂아놓고 있냐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들어가는 거 얼음 만들잖아요. 차갑게 만들잖아요. 그건 전기세 더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서 해보면 아 이거를 뽑으면 한 달에 2만 원 이상의 전기세가 줄어들겠구나. 뽑아보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정수기 이사 가서 안 들었어요. 정말 전기세 2만 원. 네, 줄어요. 그게 그거예요. 제 고객한테도 얘기했어요. 2만 이상 줄 것이다. 거긴 실제로 2만 8천 원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뭐야 누진세까지 같이 줄면서. 그러니까 빼는 순간 일단 아끼는 거야. 일단. 그러면 렌탈비까지 합치면은요. 한 달에 6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먹는 물만 먹어요. 집에 4명이 있다고 하자고요. 몇 시간 있어 집에? 자는 시간 빼면 몇 시간이요? 물 얼마나 먹어? 많이 먹는다고 하자고요. 1인당 2컵, 2컵씩. 그럼 8컵이요. 하루에. 한 달에 6만 원 잡자고요. 도대체 한 컵이 얼마예요, 그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근데 염소 같은 경우에 아까 흡착력 얘기했잖아요. 수돗물로 쌀을 닦고 야채를 닦고 하면은요. 야채에 있는 쌀에 있는 영양소 다 뺏겨요. 특히 염소가 가장 빨리 뺏는 게 비타민 B2예요. 그걸 최고 빨리 뺏어가요. 그럼 탄수화물 대사가 안 돼. 그러니까 수돗물로 씻어 놓으면은요. 내가 먹은 밥이 독약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정수물로 씻어야 돼요. 특히 쌀을 씻을 때, 야채를 씻을 때. 야채에 있는 영양소를 뺏어가니까는 그나마 뺏어가서 그냥 많은 건 괜찮은데 대사를 안 익히는 거 문제 되잖아요. 반드시 정수물로 씻어야 돼요. 근데 얘를 받아가 정수물로 씻을 수 있어요? 얼마 안 나와. 그리고 뭐 요즘에는 또 그거 나오잖아요. 수도꼭지 싱크대용 하나 더 준다고. 예, 그거 뭔지 아세요? 맨 앞에 프리필터만 있어요. 그러니까 샤워 꼭다리에 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랑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 비데에 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큰 오염물질 걸러내는 거. 그거거든요. 염소가 먹으면 못 걸러줘요. 눈에 보일 만한 큰 것만 걸러주는 거야. 그게. 그거 정수기 아니에요. 그거 만들기 쉬워요. 그 필터 3,000원이면 사요. 그냥 갖다 꽂으면 돼요. 그거를 무슨 정수기라고 팔아.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2차 오염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죠. 받아놓으면 쉰다. 왜 모아나? 한 컵 받으려면 4컵 반을 버려야 되니까 찔찔찔 나오니까 모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모아놓으면 어제 모아놓은 거, 그저께 모아놓은 거, 한 달 전에 모아놓은 거 계속 있죠. 물이 섞이죠. 거기다가 계속 가열 펌프 돌아가니까 펌프 들어가고 가열 들어가니까 따뜻하겠죠. 바퀴벌레가 온상이 되죠. 쥐가 들어가 똥 싸놓죠. 좋겠죠. 그거에 대한 뉴스는 깔렸어요. 여성따뜻한 정수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뉴스 말고도 최근에 또 뭐가 나왔어요. 렌탈 정수기 냄새나고 뭐 한다고. 예, 또 떴잖아요. 쓰지 말라고. 그런데 왜 써? 선전 열심히 하잖아. 커피가 나와요. 얼음이 나와요. 걔 누구야? 걔 나보다 못생겼지만 잘생기네. 걔가 나와가지고 그쵸, 나보다 못생겼죠. 걔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고 서가지고 막 가정의 품격이 이러니까는 사는데 맨날 뉴스에는 쓰지 말라고 하잖아. 쓰시면 안 돼요. 이 방식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찾아보시고 자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한 물. 인간의 생명 유지와 건강에 필수적인 물. 유익한 물의 핵심은 깨끗한 수질 그리고 풍부한 미네랄이다. 미네랄이 없는 물보다는 다양한 미네랄을 갖고 있는 물을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대사 활동을
도와주는데, 촉매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믿고 마시는 대사 활동에 역삼투압 도움이 된다. 정수기. 미네랄. 제가 건강 강의할 때도 미네랄이 말씀드렸을 전혀 거예요. 함유되지 우리 않은 몸에 에너지원이 이 있어요. 물은 탄수화물, 단백질, 결코 지방. 건강한 그걸 물이 태워줄 아닙니다. 수 있는 영양소, 비타민, 촉매 역할을 해줄 수 이런 있는 물을 게 마시고 미네랄, 이런 효소예요. 물에 의존해도 괜찮은 것일까? 우리 몸의 건조 중량의 3%밖에 안 돼요. 하지만 얘가 없으면 죽어요. 당뇨의 원인도 이제 고혈압의 원인도 우리 품은 생명과 아토피 원인. 건강의 비밀. 대부분의 우리가 갖고 있는 질환 거의 다 미네랄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고 싶으면 드시면 돼요. 그걸. 그죠? 몸에 좋겠죠? 아프고 싶으면 드시면 돼요. 이게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제염이 몸에 가장 나쁜 이유는 염화나트륨 이외에 미량의 미네랄 성분이 전부 날라버렸기 때문이다. 자연은 완전하다. 자연 상태의 성분은 어딘가에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해놨어요. 자연 상태의 성분은 어딘가에 쓰임새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불필요한 것만 걸러내주면 돼요. 불필요한 게 뭐예요? 밖에서 잘못 먹으면 산에서 대장균 걸려요. 장염 걸려요. 그러니까 병균이라든가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는 걸러주고 먹어야 되죠. 자연 상태 물이 좋은 거예요. 그 자연 상태의 물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정수기예요. 저희 정수기 필터거든요. 필터에 이렇게 생겼어요. 뭐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필터예요. 압축 활성탄 필터로 손에 묻지도 않아. 근데 여기에 처음에 수돗물에서 있는 염소라든가 트리알로메트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악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미네랄도 들어가고 미생물도 들어가고 싹 들어가요. 그러면 겉에서 유기물을 비롯한 나머지 이물질들은 걸러져요. 미생물은요? 못 걸러요. 미생물은 필터에서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UV 램프가 꽂혀 있어요. UV 램프에서는 미생물을 비활성화시켜요. 가령 여기 있는 총각들을 전부 다 고추를 잘라버리는 겨. 번식이 안 되겠죠. 필요해. 다 죽여놓은 거랑 달라요. 필요해요. 노동력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고추만 잘라놓는 거야. 딱 미생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활성화 시킨다. 그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통과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만 일단 통과가 되는 거겠죠? 시체는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 스프링이 필요한가? 원수염에 되어 있는 용존 산소량, 미네랄 그대로 보존시키고 그리고 세균과 박테리아는 99.99% 잔류염소도 없고 그리고 저수통이 없기 때문에 2차오염도 안 돼요. 직수 방식. 이게 세계 1위죠. 우리 가족이 매일 마시는 물 안심되세요?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오염물질 걸러주고 유해 미생물은 차단해서 건강에 좋은 미네랄만 우리 몸에 전해줍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하고 더 믿을 수 있는 아메이 이스프링 정수기는 세계인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정 주방용 정수기 판매 1위 브랜드 이스프링. 이스프링 갖고 있는 특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자 모듈이잖아요. 전기가 선이 없이 들어가잖아. 예, 선이 없이 들어가는 그 방식 요즘에 또 뜨고 있어요. 핸드폰 충전. LG 전화기 하나 팔릴 때마다 특허료가 아메이로 들어가요. 핸드폰 충전 무선 충전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물을 먹어도 공기가 나쁘면 또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숨쉬는 양이요. 최소한 7,200리터예요. 물은 하루에 2리터 정도 먹으라고 하는데 공기는요. 최소한 7,200리터를 호흡을 해요. 그 공기 중에 오염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뉴스에서 보던 황사였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황사 말고 초미세먼지라고 해서 많이 뜨고요. 또 어플도 뜨잖아. 농도가 높으니까 반드시 뭐 어쩌고 하라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은요. 많지 않아요. 사무실에 있고 집에 있고 자고. 집 안에 있는 공기는요. 누가 책임져 줄 건데. 여기 보시면 찍힌다. 오 이게 뭐냐면 섬유먼지죠. 밖에서 있는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를 옷에다 묻혀갖고 와가지고 집에 털어내네. 왜 집을 이렇게 아침에 닦았는데 저녁에 또 닦아야 되냐고요.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닦나봐.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요. 밖에서 묻는 거 말고도 내 섬유먼지는요.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얘들이 누가 호흡을 해요? 그쵸, 우리가. 예, 저희 딸내미가 아토피의 천식에 변비가 있는 애엄마한테서 나오는 바람에
태어났을 때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걸 첫 돌 전에 잡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면 장형성이 똑바로 안 돼요. 대장하고 팬 연결돼 있어요. 그럼 폐가 형성이 똑바로 안 됐겠죠. 걔가 약해요. 어느 날 계속 기침을 하는 거야. 자고 나면 내가 몰랐어요 그거를. 잠들면 귀신이라. 그랬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청정기를 걔한테 딱 갖다 붙여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게 없어요. 아침에 탁탁거리는 게 없어요. 확 바뀌어요. 걔가 먹을 거를 얘가 먼저 먹고 있는 거야. 지난 수요일 날도 이렇게 밤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불을 딱 켰어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야. 이렇게 위로 보이게 청정기 앞에다가 입을 한번 퍼석. 입을 한번 퍼석 하니까 애가 보고 놀래는 거예요. 자꾸 그거 이렇게 자동으로 놨을 때 윙 돌아간다고 줄여놓는 거야. 1단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제발 좀. 자동으로 놔라. 얼마나 센서가 빠른지요. 팩 하면은 확 올라가잖아. 이 먼지가 그대로 다 보이는 거예요. 부탁이다. 자동으로 놔라. 라고 했거든요. 자동으로 놓고 팩팩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필터 수명이 뭐 짧아져봐야 한 달이에요. 그죠? 근데 공기 오염 문제가 태아의 DNA까지 손상을 시킨대요. 왜냐하면 오염된 게 폐를 통해서 혈류를 타고 돌아요. 그러면 혈류를 타고 도는 게 태아까지 안 가겠어요? 그리고 가난할수록 발병률이 높대요. 가난한 사람들 어디 살아? 좁은 데 사시잖아. 좁은 데 살다 보니까 환기 잘 안 돼. 이불도 못 빨아. 거기다 또 지층 사시잖아. 순환도 안 돼요. 그리고 공기가 내려앉아요.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높은 거야. 가난한 거 죄도 아닌데 아픈 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게 공기청정기거든요. 말 징그럽게 안 듣잖아요. 아니 우리 둘째도 말 안 들어. 막내 이사할 때 제가 선물했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집을 못 들어가겠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매제가 그 처음으로 집을 산 거야. 맨날 전세로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사게 된 거야. 그 기쁜 마음에 가구를 만드셨네. DIY로. 집을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페인트 냄새 때문에. 그러니까 새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2년 동안 이따 또 뭐 새 주고 들어가라고.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2년 뒤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 또 손대요. 거기에서 나오는 화학약품들 어떻게 할 건데. 걔들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공기 중에 이런 오염물질들이 있어요. 뭐 곰팡이도 있고 진머지 진드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흡으로 먹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근데 미세먼지의 크기를 보면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정도 되는 게 담배연기다라고 해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00분의 1 정도 되는 담배연기 0.3 마이크론 이하예요. 담배연기 눈에 안 보여요. 보이던데?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여있을 때 잠깐 안 보여요. 걔들을 0.3 마이크론 밑으로 내려가 걸을 수 있어요. 저희 거는요 0.009 마이크론이에요. 담배연기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것까지 다 거르겠죠. 그러면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못생겼죠. 등치만 되게 크잖아. 인터넷에 보면 공기청정기 싼 거 되게 많고요. 뭐 담배연기 잡는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싸요. 이뻐요. 얘는요 무식하게 생겼어요. 근데 공기청정기는요 이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큰 용량의 필터를 갖고 있냐예요. 전체가 필터예요. 이 전체가 필터고 앞에 전체를 필터 머리카락이 큰 거 걸러주고 헤파 필터 이거는 초정밀 헤파 필터라고 하죠. 0.009까지 걸러내요. 카본 탈취 필터는 냄새를 잡아주고 그러는데 축구장 표면적이 366배고요. 그리고 필터 교환 주기를 보면 5년, 1년 막 이렇게 가요. 집진 필터가 5년 가려면은요 엄청나게 걸레질을 해야겠죠. 네, 그렇게까지는 가진 않고요. 불 들어오면 얼른 가세요. 자, 여기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해. 제발 얘만 누르고 써라 그래요. 저는 자동만 누르고 써라. 그리고 필터 불 들어오면은 제발 이쑤시개 누르지 말고 필터 갈고 눌러라. 이렇게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얘가 팬이요. 우리가 집에다 선풍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은요 모터 잘못하면 터져요. 저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3년 또 들어가고 있어요. 안 꺼요. 저 말짱해요. 열도 안 나요. 예, 소리도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은데 똑같은 앰모스피어인데 이전 거랑 요번 거 바뀐 거랑 또 차이점이 있어요. 소리가 더 작아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 있는 거는 시골집에 있는 건 신형이에요. 저희 집에 있는 건 구형이에요. 앰모스피어에서. 어머니가 그거 시끄럽다고 자꾸 일다가 줄여놨는데 우리 집 오면은 기절하려고 그래요. 막. 무슨 땡 소리 나냐고. 저는 못 느꼈는데 차이가 확 나버리더라고. 비교해보니까.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면적에서 보면 사용 면적이 17평방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에어컨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35평형 뭐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35평 아파트의 거실 면적을 커버할 수 있는 거야. 35평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쵸? 35평형 이런 소리는 대부분의 공기청정기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35평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거는 17평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 사용은 10.4평. 거기만 틀어라. 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 움직이잖아요. 오염이 계속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전격 용량보다 한 40% 줄여서 공간을 사용해 주는 게 가장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요즘엔 좀 덜해요. 이런 걸로 공기청정 하신다는 분이 있어요. 특히 공기청정 하신답시고 집에다가 숯이랑 뭐랑 해가지고 막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오히려 오염원의 원상이에요. 숯이랑 물이랑 막 담궈놓잖아요. 아주 잘 살아요 거기서. 네, 오염원의 원상이에요. 차라리 빨래를 말리세요. 그리고 실제로 빨래를 말리잖아요. 겨울에 난방 효과가 더 좋아요. 자, 토정밀 헤파 필터 이런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0.3 마이크론을 잡아요. 시중에 있는 일반 공기청정기도 곰팡이까지는 잡아요. 곰팡이까지 잡는데 그 밑에 박테리아든가 바이러스는 못 잡거든요. 저희 엠모스피어는요 0.009 마이크론이에요. 0.009 마이크론은 잘 보셔야 돼. 0.3 마이크론은요 0.003 밀리예요. 0.003mm 1000분의 1이니까. 모 회사에서요 자기네는 0.003 아니 0.0003 0.0003mm를 잡는다고 되게 좋은 거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270만 원짜리야 그거. 되게 좋은 거라고 광고를 해요. 0.0003mm는요 0.3 마이크론이에요. 수치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기술자료 집에 나와 있는 공기청정기 정수기는요 아메리카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보면 바이러스 부분을 잘 보셔야 돼. 아데노 바이러스, 코이 바이러스, 헌터 바이러스, 홍역 바이러스, 이하성형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다 0.3 이하에 0.02, 0.07, 0.06 이래요. 얘들을 못 잡아준다고.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를 엠모스피어는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엠모스피어를 틀어놓고 앞에서 감기 심하게, 사스 심하게 걸리신 분하고 키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안 옮겨. 그쵸? 그리고 알러지되는 인증 마크 14개 항목 94개 오염물질을 전체를 걸른다고 인증받은 유일한 공기청정기.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알러지되는 영국에 있다고 왜 우리나라 거 없냐고 그러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영국에 있는 알러지센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에서 막 받겠다는 게 아니거든. 자, 국제인증에서 보면 아햄이 있고 에너지스타가 있어요. 저는 뭐 아햄부터 다 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에너지스타. 저희 집이 최근에 아니 전기세가 평소보다 더 나와. 왜냐하면 비대를 달아놨어. 비대를 켜놓으니까요 평소보다 더 나와. 그래가지고 7,800원 나왔어. 한 달에 7,800원이 나왔어요. 5천 몇백 원, 6천 몇백 원 나오다가 한 1,000원이 더 나온 거야. 근데 자 봐봐요. 공기청정기 있어 지금 풀. 정수기 꽂혀 있죠. 인덕션 쓰죠. 다리미 쓰죠. 세탁기 쓰죠. 냉장고에 꽂혀 있어요. 물론 냉장고 잘 열진 않아요. 그리고 신형이고 조그만 거야. 그리고 컴퓨터가 있고요. 프린터가 2대, 모니터 2대. 드라이어. 한 달에 7,800원. 이해되세요? 정수기만 빼도 아까 얘기했잖아. 2만 원대가 줄어든다니까. 공기청정기 전기를 안 먹어요. 좋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매일 끝내겠습니다. 마시는 물을 약 6,000배. 하루 12,000리터. 물과 함께 세포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존재. 하지만 누구도 가려 마실 수 없는 공기.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생각하는 아메이가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엠모스피어 초정밀 헤파 필터는 바이러스보다 작은 입자를 99.99%까지 제거하고 라돈, 성면과 같은 유해물질까지 걸러내는 최적의 기술입니다. 초강력 탈취 필터는 서울수 표면적에 달하는 탄소를 압축하여 동급 최고 수준의 95% 탈취 효율을 자랑합니다. 또한 고감도 미세먼지 감지 센서와 독일 기술력의 강력한 팬이 작은 오염도 놓치지 않습니다. 94개의 유해물질을 정복한 엠모스피어.
영국 알레르기 재단의 14개 항목을 모두 인증받은 세계 판매 1위의 공기청정기입니다. 단순히 숨쉬는 것 이상의 건강함을 드리는 것. 앰모스피어가 엄격한 기술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좋은 공기 그 이상. Beyond Air, Atmosphere. 이러한 홍보 영상에서도 아메의 기본 이념을 볼 수 있죠. 기본에 충실한, 원칙을 지키는, 그죠?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뭔가 야로가 있는 듯한 거, 그런 거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의 박수.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가 이제 수료이기 때문에